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랜만에 국어 수업으로 찾아뵙게 됐죠. 오늘 할 수업 내용은 조선시대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정치제도, 교육기관과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로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민이 5년마다 한 번씩 뽑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나 국방부의 장관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선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 제도가 분명히 존재했을 건데요.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사전 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한 다음에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 왕 혼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의정부에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자,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 3명 있다고 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의 정승이 있고요. 이 정승 밑에 각 부의 장관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그 장관들을 육조라고 해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나눠서 각 실무를 보는 부서들이 있었어요. 여기 장관, 요즘에는 우리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때는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판서. 글자 쓰는 판서 아니에요. 자, 아니라고. 그래서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 이렇게 6부의 장관, 판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이성육부가 있었던 것처럼 육조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 호, 례, 병, 형공 있었던 건 똑같죠. 순서만 다를 뿐이지.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조는 문관에 대한 임명을 하는 곳이었고, 호조는 호자가 요즘 말로 하면 세금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기획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예조는 의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의 의례를 담당하는 곳이긴 한데 예절만 담당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의례와 관련된 것들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사람이 예절을 배워서 크게 성장한다. 이게 유학과 관련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조에서 교육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절들이 올 때 그냥 맞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외국 대통령이 오거나 외국 사절단이 오면 격식에 맞는 의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온다, 다른 나라 사신들이 온다 이러면 거기에 격에 맞는 의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교육부와 외교부, 나머지 의례 관련된 행사들 이런 일들을 담당했고요. 자, 병조는 뭐 하는데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하고 똑같은 곳이죠. 자, 국방위를 담당한 병조입니다. 자, 형조는 요즘 말로 하면 법무부, 사법기관입니다. 재판을 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조는 요즘 말로 하면 공자, 공은 공장할 때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한다 할 때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즘 말로 하면 건설부 이런 형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부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서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자, 이 중에서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서들은 여기 있는 오렌지 색깔이 있는 3사입니다. 3사. 이사가 아니에요. 숫자 말하다 보니까. 사가 아니고 부서가 3개 있다고 해서 3사라고 부르는데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사헌부는 헌자가 법헌자예요.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들이나 왕족이나 고위 계층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고 지적하고 적발하는 곳입니다. 요즘 감사원이나 검찰 섞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이라는 것은 간자는 간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어드바이스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왕한테 어드바이스 한다고 했죠. 왕한테 어드바이스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포함해서요. 이거에 플러스 해서 관리들이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왕께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곳이. 그 다음에 홍문관. 자, 홍문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집현전을 만들었던 세종대왕 때 지나고 그 아들이었던 세조가 왕이 오르면서 단종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육신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 사육신 사건을 가담했던 6명의 신하들이 어디 출신들이 많느냐? 집현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집현전의 문을 땅 닫아버려요. 그렇다고요. 닫아버리고 이 홍문관은 그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때 다시 집현전과 같은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현전이 뭐 하는 곳이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자, 학문 연구하는 곳이고 서적들을 편찬하는 것 동시에 경연과 서연을 한다고 했었죠.
자, 경연은 왕을 교육하는 것이고 서연은 세자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책 내용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어드바이스 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여기 가담했던 관원들이 왕과 세자한테 공부도 같이 하면서 어드바이스도 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군대는 고위관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관료들이 많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 왕이나 정치 또는 관료들이 잘못하는 것을 조언하거나 지적하거나 감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교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왕도 지적하고 신하들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묶어서 삼사라고 표현하고, 관원들이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의정부나 육조 판서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왕조차도 이 삼사에서 간언을 할 때, 그리고 들고 일어났을 때 누구누구 대감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견제기구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왕 입장에서도 왕을 도와줄 부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요즘에도 대통령의 비서실이 있죠. 비서실장부터 해서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왕도 왕의 명령을 출납하고 보내고 받고 왕의 업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자, 승정원은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왕들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명령을 바깥에 내놓기도 하고,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을 해서 왕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승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금부도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건 좀 승정원하고 좀 달라요. 자, 의금부는 말 그대로 좀 이름 자체가 좀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섭다고요? 저만 무서운 건가요? 그런가요? 자, 의금부는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거나 국가의 중재인들을 신문하고 판결하고 처벌하는 곳입니다. 이 의금부를 통해서 왕은 중재인들을 처벌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일들을 역사책을 담은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은 바로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물어보기도 합니까? 연세 말고. 네, 맞습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 춘추는 봄과 가을입니다. 자, 봄과 가을은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싹이 펴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낙엽이 진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한나라의 역사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서 이런 춘추는 역사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춘추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한성부는 요즘 말로 하면 서울특별시청입니다. 한성부는 말 그대로 지방행정기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구로 포함시켜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